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S&P 500 배당주 리얼티 인컴 홈헬푸드 분석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 두 기업 리얼티 인컴하고 홈헬푸드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한 배당주들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이 꾸준한 배당으로 유명한 두 회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정성이냐 성장성이냐 이런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S&P 500이라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을 꾸준히 그것도 계속 늘려왔다는 건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중요한 신호죠.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 클 때는 더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 리얼티 인컴이랑 홈헬푸드가 각자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배당의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리얼티 인컴부터 볼까요? 자료 보니까 스스로 월배당 회사 이걸 아예 상표로 등록했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배당, 특히 월배당에 아주 진심인 회사죠. 재밌네요. 1969년에 세워진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인 거죠. 네, 맞아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미국이랑 유럽에 걸쳐서 부동산이 15,6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규모가 정말 상당하죠. 와, 15,600개요. 정말 크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배당 기록인데요. 30년 연속으로 연간 배당금을 올렸고 110분기? 이게 맞나요? 110분기 연속 배당. 네, 맞습니다. 110분기면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기 배당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야, 그래서 현재 배당 수익률도 5.6%, S&P 500 평균이 1.3%인데 이거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훨씬 높죠. 이런 꾸준함의 비결에 뭘까 보면 그 사업 모델의 답이 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트리플렛 임대 방식이에요. 트리플렛 임대요. 그게 뭐죠? 좀 생소한데. 네. 이게 뭐냐면 임차인,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임대료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 보험료, 그리고 심지어 유지보수비까지 다 부담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네, 임차인이 그걸 다 낸다고요? 세금이랑 유지보수비 따지? 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관리 부담이 확 줄고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와, 이건 정말 건물주 입장에서는 꿈의 계약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데 자료 보면 최근 주가는 좀 안 좋았다고요. 팬데믹 이전 고점보다 한 25% 빠졌다고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금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리츠는 금리가 오르면 좀 불리하거든요. 자금 조달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아요. 자금 조달 비용도 늘고 또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배당주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빠르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금리랑 성장 둔화 우려? 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역발상 투자 기회라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금리가 또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분야 투자도 늘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전문가들은 내년에 한 7%에서 16%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배당금도 한 2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더라고요. 오,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홈헬푸드 얘기를 해보죠. 이 회사는 배당왕, 그러니까 디비덴드 킹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려 50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왔다는데, 와, 50년이요? 네, 정말 대단한 역사죠. 그런데 최근 상황은 좀 다른가 봐요. 주가가 2022년 고점 대비 40%나 하락했다고요. 배당왕의 명성에 좀 금이 간 건가요? 배당 수익률은 그래서 3.8%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위기라고 단정하긴 좀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 보면 이것도 좀 복합적인데요. 네, 어떤 이유들이죠? 자료를 보면 일단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이걸 제품 가격에 다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저항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고기나 칠면조 관련 사업이 좀 타격을 받았고요. 또 중국 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고
예전에 인수한 플랜터스 땅콩 사업 있잖아요. 네네, 알죠. 그 사업 초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 악재들이 좀 겹쳤어요. 그래서 내년 실적 전망치도 좀 낮게 한 자릿수 초반 성장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 여러 가지가 좀 안 좋게 맞물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배당킹 타이틀을 유지한 저력은 있을 텐데요. 뭔가 긍정적인 부분은 없나요? 자료에 보니까 최대 주주가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던데 이게 좀 특이하네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호멜 재단이 최대 주주인데요. 이 재단은 단기 실적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뭐 무리하게 배당을 깎는다거나 좀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장기적인 버팀목이랄까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호멜푸드의 재무 상태가 여전히 아주 건전하다는 겁니다. 현금도 충분하고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팸 같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스팸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꾸준히 신제품 개발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건강식 라인 강화하고 이런 제품 혁신 노력들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영진도 바꾸면서 좀 체질 개선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체력이나 회복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회사를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은 그 안정적인 트리플렛 임대 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한 월배당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니까 좀 보수적인 배당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온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반면에 호멜푸드는 배당왕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재무 건전성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노력을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 두 회사 모두 현재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시장의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 분석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는 정말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안정성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걸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회복의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둘 다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그 결이 좀 다른 거죠. 네, 오늘 이 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철학에는 어떤 유형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와닿으시나요? 리얼티 인컴처럼 뭐랄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수입인가요? 아니면 호멜푸드처럼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견디고 기다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성장과 회복의 가능성인가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면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